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의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물러 온 우한 교민들이 오늘과 내일 모두 퇴소합니다. 확진자 없이 무사히 돌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간단한 환송 행사도 마련됐는데요. 진천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진영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에서 2주일 동안 임시생활을 했던 우한 교민들이 퇴소할 시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교민들을 위한 간단한 환송 행사가 시작되는데요. 한 명의 확진자도 없이 무사히 돌아가는 교민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자리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교민들을 격려하고 인사를 건넬 예정입니다. 교민들은 잠시 뒤인 오전 10시쯤 정부가 준비한 전세버스 9대에 나눠 타고 전국 5개 권역으로 이동하면서 임시생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이곳 인재개발원 앞은 교민들에게 다시 찾아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환송 현수막이 걸렸는데요. 충청북도와 진천, 음성군도 특산물을 선물하고 교민들에게 인사를 전달합니다. 이 시각 충남 아산의 임시생활시설에서도 교민들이 퇴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520여 명의 교민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퇴소에 앞서 교민들은 최종 검체 검사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700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1인 1실에 머물면서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교민들을 위해 심리치료와 스트레스 관리에도 주력했습니다. 교민들은 숙소 문 앞에 메모 형식으로 국민과 지원 인력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교민과 지원 인력이 모두 철수하면 행정안전부는 방역업체를 투입해 건물 전체를 소독할 예정입니다. 또 폐기물을 모두 소각하고 이틀 동안 건물을 폐쇄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이곳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복귀해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어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8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가 늘지 않는 지금 방역을 더 강화해서 국내 지역사회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28번째 확진자 발표 이후 어제까지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 28명 가운데 모두 7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고 현재 21명의 확진 환자가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 1명은 다른 환자들에 비해 비교적 중증으로 산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환자 20명의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퇴원을 검토 중인 환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차 임시항공편으로 귀국해 국방어학원에 입소한 교민 가운데 1살 아기가 그젯밤 고열 증상을 보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매우 다행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방역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상이 가벼운 감염자로 인한 국내 지역사회 확산이나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입국 제한 조치로 중국 입국자 수가 지난 3일 13,000여 명에서 어제 3,900여 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중국 춘절 이동 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국내 유입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 사례까지 나온 데다 지난달 열린 싱가포르 콘퍼런스를 다녀왔던 한국인과 외국인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서 다른 나라 상황도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싱가포르와 일본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오염 지역으로 확대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이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들의 감염 상황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중국 내에서는 감염자가 이미 최대 14만 명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베이징에서 최영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밀려드는 환자를 돌보다 잠시 쉴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방호 장비를 너무 오래 착용해서 몸이 상하기도 합니다. 对啊，里面都是水泡，不然的话我这样戴没法戴，太疼了。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국 의료진 가운데 1,700여 명이 감염됐고 6명이 숨졌다고 중국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감염 의료진의 60% 이상이 발원지 우한에서 나왔습니다. 후베이성에는 외부 의료진도 2만 명이 파견됐지만 폭증하는 환자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어제 하루도 2,400명이 넘는 확진자와 139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다만 후베이성 밖에서 새로 추가되는 확진자가 꾸준히 줄고 있는 게 긍정적입니다.
중국 내 누적 확진자는 6만 6천여 명, 사망자는 1,500명대를 기록 중입니다. 갑자기 확진 판정 기준을 바꾸면서 통계의 신뢰성에 불신을 키운 중국 당국은 이번엔 중복 집계를 이유로 이미 발표했던 수치를 줄이며 연이은 혼선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 감염자가 최대 14만 명에 이를 것이란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우한에서만 최대 9만 명이 감염됐고 후베이성 밖에서는 최대 15,000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시스템을 개선해 공중보건 응급관리 체계를 완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발이 묶인 대형 크루즈선에서 어제부터 고령자 등에 대한 하선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이 넘은 상황에서 이뤄진 뒤늦은 조치인데 중증 환자만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218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대형 크루즈선. 요코하마항 도착 12일째였던 어제 일부 승객들이 드디어 땅을 밟았습니다. 80세가 넘는 고령자, 또 지병이 있거나 밀폐된 객실에 격리된 승객들이 조기 하선 대상입니다. 일본 정부가 계획했던 격리 기간보다 닷새 빠른 건데 한국인 승객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陰性が確認された方のうち希望される方は下船して政府が用意する宿泊施設で生活をしていただくことといたしました。 하지만 일본 정부의 뒤늦은 대응 탓에 중증 환자만 10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 8명과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 2명 등입니다. 크루즈선의 여파로 요코하마 반대편에 위치한 일본 오키나와도 비상입니다. 지난 1일 오키나와 나항에 9시간 넘게 정박했는데 2,700명 가까운 승객 대부분이 시내 관광을 나갔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 접촉한 인원만 약 200명, 이미 60대 여성 택시기사 1명에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接触した可能性のある方約200名について潜伏期間である2月15日までの間、健康観察などの調査を行っているところです。 세계보건기구는 중국 밖에서 확진자가 극적으로 늘어난 사례는 크루즈선밖에 없다면서 신속한 대응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 돈 1,100억 원 규모의 긴급 예산을 지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라는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논란이 된 지 하루 만인데요. 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면서 고발 배경도 같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고발 역풍은 민주당 내에서 불어왔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고발은 지나치다, 문제 있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고 삼선의 정성호 의원은 당의 오만함을 애둘러 지적했습니다. 험지 대구에 출사표를 던진 김부겸, 홍일학 의원도 고발 철회를 촉구하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고발에 취하했는데 이번엔 당의 해명 문자가 문제가 됐습니다. 임 교수의 칼럼이 의견 개진을 넘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걸로 판단했다고 썼는데 그 근거로 임 교수가 안철수 전 의원의 싱크탱크 출신이라는 점을 든 겁니다. 그게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아니 근데 어쨌든 판단을 해보시는. 안 전 의원을 거론하며 새로운 논란의 불씨를 지핀 셈인데 민주당은 곧바로 문구를 수정해 메시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 측은 즉각 발끈했습니다. 누구 편인지부터 먼저 보고 고발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당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실토한 것입니다. 한국당과 대한신당은 국민을 편가르기 한다.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듯하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임미리 교수는 민주당이 안철수 싱크탱크 활동 경력을 문제 삼은 데 대해 그래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잘 살펴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의 선거기사 심의위원회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경향신문 칼럼 민주당만 빼고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임 교수의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한 네티즌의 신고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2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해당 보도가 공직선거법 8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하고 권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남의 한 도로를 건너던 남성이 오토바이와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 또 어제 오전 경주의 한 폐기물 창고에서는 화재가 났는데 밤사이에도 불이 꺼지지 않아 여전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공민경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10차선 도로, 사고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청담동의 한 호텔 앞 도로를 건너던 남성이 오토바이와 승용차에 잇따라 치였습니다. 피해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차들은 멈췄는데 오토바이가 못 봤는지 그냥 오시다가 사람을 쳐가지고 사람이 기절했는 걸 못 보고 다시 또 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밟았어요. 피해 남성은 오토바이에 부딪혀 몇 분 동안 도로에 쓰러져 있었는데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승용차가 남성을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멀리서 봐도 선명한 불길과 연기.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경주시 강동면에 있는 한 폐기물 창고에서 난 불이 밤사이에도 잡히지 못했습니다. 창고에는 비닐 등 인화성 폐기물 2,000여 톤이 보관돼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불로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대원 1명이 다치고 소방서 추산 1억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완전 진화에 이틀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에는 부산시 동래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화재 진압을 돕던 44살 손모 씨가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한다며 건넨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손님이 적으니까 편하시겠다. 그동안 돈 많이 벌어놓은 걸로 좀 버티시라라고 했다는 건데 야당은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병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현장 점검에 나선 정 총리. 외국 손님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가 원래 많은 편이긴 한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원래 무슨 일이 있으면 확 줄었다가 또 조금 지나면은 또 다시 원상 회복이 되고 하니까 그간에 뭐 돈 많이 벌어놓은 거 가지고 조금 버티셔야죠. 어때? 버틸만 해요? 어때? 이어 찾은 식당. 여 종업원은 오래전 지인이었습니다. 반가워요. 예. 그래서 요새는 좀 손님들이 적으시니까 좀 편하시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는 거죠. 그 이제 바쁠 때도 있고 또 조금 이렇게 슬로우하다 그러죠. 이제 손님들이 좀 적으실 때도 있고 그런데 아마 조만간 다시 바빠지실 거니까 이런 때는 좀 편하게 좀 지내시는 게 좋아요. 네? 손님 적으니 편하겠다. 돈 많이 번 걸로 버티시라는 말에 야당들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소상공인의 상처를 후벼 파는 조롱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해당 점포를 방문해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의도는 농담이었을지 모르지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농담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말입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안면이 있었던 식당 여 종업원에게 지금은 장사가 안 돼도 곧 바빠질 테니 편하게 생각하시라는 뜻에서 말을 건넸고 버티라는 말은 자영업자들이 위축되지 말고 극복해 나가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19에 취약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국제적십자사는 방역을 위한 보호장비 보급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해 북한에 대한 관련 제재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19 발병에 취약하고 미국은 그것을 매우 우려한다는 게 대변인 명의 국무부 성명 골자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국제지원단체와 보건기구의 관련 노력들을 강력히 지지하고 또 격려한다고 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은 이 기구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관련 승인 등 필요한 조치들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자신의 트윗에 국무부 성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신속한 지원과 절차적 승인 문제까지 언급한 건 이례적입니다. 대북 제재의 국면이지만 전염병 대처를 위한 인도적 지원만큼은 신속히 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미 국무부의 이 같은 발표는 국제적십자연맹이 북한 내 방역을 위해 보호 장비와 인도적 물품 지원이 시급하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를 촉구했다는 미국의 소리 방송 보도 직후에 나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중국과 마주한 국경을 전면 폐쇄하는 초고강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현재로선 북한 내 발병 환자가 없다는 게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제기구들은 북한의 방역 시스템 미비와 만성적인 의약품 부족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할 가능성을 우려해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세계보건기구는 북한 보건성의 요청으로 마스크와 장갑 등 보호 장비를 이미 전달했고 국제적십자연맹도 북한의 자원봉사자 500명을 파견해 방역 활동을 돕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도쿄올림픽 개최 변동 가능성이 제기되자 세계보건기구가 개최 결정은 주최국의 소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올림픽의 위험 평가를 위한 기술적인 조언은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호을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사태가 올여름 도쿄올림픽에 미칠 파장에 대해 세계보건기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할지 말지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언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 취소나 개최 시기 조정은 세계보건기구의 역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We have not offered advice to the IOC for the Olympics one way or the other, and neither would we. It is not the role of WHO to call off or not call off any event. 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모든 결정은 주최국인 일본과 IOC의 소관 사항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하지만 WHO는 올림픽 개최에 따른 위험 평가 등을 위해 기술적인 자문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한 IOC는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There's no case for any contingency plans of cancelling the games or moving the games. 올림픽 개최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예방적 조치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 선수단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통계를 변경한 중국 정부의 결정과 관련해 어떤 진단 절차를 거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의료진 1,7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지적하며 개인 보호 장구를 의료진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지난달 1차 전세기를 타고 입국한 우한 교민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 동안의 생활을 끝내고 곧 퇴소합니다. 임시생활시설이 있는 진천 연결해서 현장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진영 기자, 현장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네, 이곳에서 2주일 동안 임시생활을 했던 우한 교민들의 퇴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조금 전부터 교민들을 위한 간단한 환송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한 명의 확진자도 없이 무사히 돌아가는 교민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자리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교민들을 격려하고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교민들은 잠시 뒤인 오전 10시쯤 정부가 준비한 전세버스 9대에 나눠 타고 전국 5개 권역으로 이동하면서 임시생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이곳 인재개발원 앞은 교민들에게 다시 찾아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환송 현수막이 걸렸는데요. 충청북도와 진천, 음성군도 특산물을 선물하고 교민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이 시각 충남 아산의 임시생활시설에서도 교민 퇴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520여 명의 교민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퇴소에 앞서 교민들은 최종 검체 검사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700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1인 1실에 머물면서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교민들을 위해 심리치료와 스트레스 관리에도 주력해왔습니다. 교민들은 숙소 문 앞에 메모 형식으로 국민과 지원 인력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교민과 지원 인력이 모두 철수하면 행정안전부는 방역업체를 투입해 건물 전체를 소독할 예정입니다. 또 폐기물을 모두 소각하고 이틀 동안 건물을 폐쇄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이곳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복귀해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네, 교민들이 잠시 뒤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에서 출발해 국내에 거주하는 친구와 가족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문화복지부 송금환 기자 나와 있는데요.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퇴소하는 주민들 1차 전세기를 타고 입국했는데 입국한 지 어느덧 벌써 보름이 됐네요. 네, 잠복기인 14일이 지나고 오늘 퇴소하는데요. 지난달 31일에 입국을 해서 오늘 퇴소를 합니다. 전체 인원은 366명입니다. 예. 지금 잠시 전에 보셨던 충북 진천의 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173명이 퇴소하고요. 또 충남 아산에서도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193명이 퇴소를 합니다. 1차 전세기 탑승 인원은 원래는 368명이었습니다. 예. 네, 이 가운데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머지 366명이 오늘 퇴소합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 이제 퇴소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행사가 또 준비가 돼 있다고 들었는데 또 어떤 환송 행사가 들어가 있나요? 네, 오늘 간단하게 환송 행사가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충북 진천 같은 경우에는 정부 관계자들이 와서 오늘 14일 동안 그래도 안전하게 음성 판정을 받고 각자의 생활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환송 행사가 지금 준비 중이고요. 잠시 후에 10시 전후로 해서 각자 버스를 타고 각자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장면은 입구 쪽인데요. 충북 진천 쪽이 지금 안개가 많이 껴있다고 하는데 지금 소독약을 계속 방사하고 있어서 조금 더 뿌옇게 지금 보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진천 시설을 찾아서 퇴소 교민들 격려하고 또 환송 인사로 인사를 하고 잠시 후에 교민들이 밖으로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많은 자원봉사자와 그리고 교민들의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이 주민들까지 나와서 환송 행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지 상황이 미세먼지도 많고 방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소독약 때문에 화면이 좀 뿌옇게 보일 수가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퇴소하는 교민들 외에도 아직 임시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나머지 교민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은 언제쯤 퇴소할까요? 네, 모두 3차례 전세기가 띄었기 때문에 지금 840여 명의 우한 교민들과 가족들이 국내에 입국한 상태입니다. 예. 오늘 366명이 퇴소를 하고요. 내일 또 포함을 해서 모두 700명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난 3차례 전세기는 첫 번째 전세기는 지난달 31일에 입국을 했고요. 두 번째는 2월 1일 그리고 3차 전세기는 지난 12일에 입국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지금 잠복기가 2주 14일 최장기로 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자의 거주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840여 명 중에 일부는 저곳 진천에 있고요. 그리고 또 아산에도 있고 3차로 입국을 했던 사람들은 경기도 이천의 국방어학원에서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840여 명이 입국을 한 건데 이들 가운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2명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건강하게 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 퇴소하는 우한 교민들은 2주 동안 잠복기 동안 이 증상이 없었고 따라서 음성 판정을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오늘 내일 퇴소를 하는 인원들은 700명인데요. 1차, 2차 전세기를 탑승한 인원은 701명입니다. 그 가운데 1명이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아버지가 자진 입소를 해서 702명이 됐는데 이 가운데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빠지면서 오늘과 내일 700명이 지금 퇴소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입소 당시에 그리고 퇴소하기 전에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음성으로 확인된 366명이 오늘 퇴소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공항에서 이제 검역을 받고 또 와서도 꾸준히 생활을 하면서도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감염되지 않은 이들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지난 31일에 입국을 해서 그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물렀던 우한 교민들 이제 오늘 곧 퇴소를 하게 되고 현재 좀 미세먼지도 있고 많이 뿌연 상황인데 그래도 확실한 건 많은 이 주민들, 군민들 그리고 가족들이 환송
행사를 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한 교민들 중에 음성 판정 말고 양성 판정을 받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현재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이들은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오늘 퇴소하는 인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분들이고요. 이 가운데 2명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1차 전세기 탑승자로 오늘 퇴소 인원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366명이 오늘 퇴소하는 것이고 국내 확진자 가운데 13번째 그리고 24번째 환자가 우한 교민 중에 발생을 했는데요. 이들은 같은 직장에서 우한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 명은 31일에 입국을 해서 2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이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인후통 증세가 있어서 치료를 받고 그 검사를 했더니 양성 판정을 받아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퇴소하는 인원들은 모두 다 그 양성이 아닌 음성, 감염되지 않은 분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3차 전세기에도 유증상자 5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됐고 또 어린 아이 1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이 아이도 음성해서 147명, 3차 전세기 인원들도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예, 이 지난달부터 코로나19 이슈가 터지면서 우한에 있던 교민들 상당히 많이 당황스러웠고 들어와서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철저하게 격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의 생활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2주 동안 이분들 생활은 좀 어떻게 했나요? 네, 이곳 생활시설이 우선 격리된 공간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1인 1실 생활이 원칙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했지만 방역과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자 생활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1인 1실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진천 같은 곳에서는 안에 의료진들도 함께 상주를 했습니다. 예. 심리상담사들도 함께 상주를 해서 이분들이 23일부터는 아예 비행기도 폐쇄가 됐던 우한에서 봉쇄됐던 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급하게 빠져나오셨기 때문에 상담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의료진들도 꾸준히 이분들의 상태를 살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열도 체크를 하면서 증상을 확인을 하고 네. 그리고 문진표도 매일 제출을 하는 식으로 건강 상태를 살폈다고 하고요. 식사도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방에서 도시락 같은 것이 지원이 되면은 식사를 하는 식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출입이 이쪽이 당연히 금지가 되고요. 면회나 이런 게 금지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게 이분들도 바깥으로 처음 나오는 14일 만에 처음 나오는 날이 되는 겁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 방역이 최우선이었던 임시생활시설에서의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퇴소하는 우한 교민들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들어오는 뉴스들, 뉴스특보 그리고 정오 뉴스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뉴스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